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네,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장이 자기장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기장도 전기장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 이런 대칭성이 있구나. 이게 또 물리에서 말하는 대칭성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그 대칭성 말고 이렇게 A가 B에게 가면 B도 A에게 가는 게 있구나.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빛이라는 게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파동의 성질도 가진다고 하면 그럼 입자인 물질도 당연히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물질파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물질이 운동하게 되면 이것이 파동의 성질을 띈다. 그러면 그 파동의 성질을 띠는 것 중에 가장 특이할 만한 거 파장이라는 게 있죠. 그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이냐?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값이고 그리고 플랑크 상수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를 예견을 한 거죠. 이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었어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운동량은 MV로 썼으니까 MV 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가 이 이론을 제안을 하고 한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과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데이비슨하고 거머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자, 맨 왼쪽에 보시면 여기 가열된 필라멘트가 있으면 그곳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오고요. 그거를 가속시켜요. 가속시키면 전자들이 쭉 나가겠죠? 그래서 전자선을 만듭니다. 전자선을 만들고요. 이거를 니켈 결정에다가 부딪히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자선이 부딪혀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도 튀어나오고 저렇게도 튀어나오고 튀어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 전자선이 튀어나오는 거를 검출기로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쪽에서 검출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에서 검출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검출하는 요 각도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검출해 봤더니 희한하게도 50도가 되는 각도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각도로는 별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이쪽 각도로도 별로 튀어나가지 않아. 근데 여기부터는 많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줄어들어. 튀어나가는 애들 개수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당연히 정면으로 쐈으니까 바로 뒤로 튀어나오는 애들, 약간 튀어나오는 애들 많이 있겠죠. 결정이 작으니까 그 알갱이에 부딪히면 골고루 퍼질 거예요. 근데 특정 각도, 50도 각도에서 많이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파동성을 띠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브로이가 제안했던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딱 떨어지네.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전자가 파동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애가 있을 거고요. 다시 일로 왔다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애가 있을 거고요. 요 옆에서 왔다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둘 사이의 경로에 차이가 생기거든요. 얼만큼 차이 나냐면 요만큼 차이 나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d 사인 세타 뭐 이거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랬더니 요 니켈 결정 사이의 간격이 요만큼. 그래서 2.15 사인 50도에서 많이 발견됐으니까 50도 해보니까 1.65 옹스트롱이라는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드브로이가 제안했던 식대로 파장은 하 나누기 MV로 해보니까 이렇게 54V로 가속시킨 전자의 경우에 1.67 옹스트롱이 나오더라. 거의 같죠. 거의 같다는 얘기는 같다라고 보면 얘네들이 경로차가 한 파장 나는 거예요. 한 파장 나니까 얘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50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전자를 빠르게 가속시켜서 운동시켰을 때 얘가 무슨 성질을 가진다?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증거들은 계속 발견됩니다. 자, 톰슨이라는 사람이 회절 실험을 했어요. 전자 발견한 그 톰슨인가? 그 톰슨 아닙니다. 그 톰슨의 아들이 그래서 이거 갖고도 노벨상 받았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톰슨 전자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고 그 아들도 받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들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회절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X선을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쏴줬어요. 그러면 알루미늄 호일의 알루미늄 입자에 의해서 이 X선이 회절을 일으킵니다. 얘가 회절을 일으켜요. 왜 회절을 일으켜요? 당연히 엑스레이는 파동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선을 쏴준 거예요.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회절을 하죠. 전자를 빠르게 가속시키면 얘가 무슨 성질을 가진다? 얘도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라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드브로이가 제안한 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맞는 얘기였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진 보시면, 사진이 이런 것들 좀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X선은 뭐랄까 전자기파 다발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요. 전자선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 쏴주거든요. 바바바박 쏘니까 여기 맺히는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점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은, 점묘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파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냐면요, 전자 현미경에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시광선의 파장은 약 500나노미터, 대충 한 35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 정도까지를 가시광선으로 보는데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물체의 크기에 한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놈의 파장보다 작은 거는 못 봐요. 500나노미터 밑에 애들은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지.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어떤 표면을 싹 훑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손 여기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 이 센서들의 간격, 센서들의 크기보다 작은 굴곡은 읽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표면을 감지하는데 뾰족한 연필로 표면을 감지하는 거랑 뭉툭한 지우개로 감지하는 거랑 다르겠죠. 어느 게 더 미세하게 감지해낼 수 있겠어요? 뾰족한 부분이. 그런 원리처럼 파장이 긴 경우에는 작은 걸 못 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전자를 쏴주는데 전자의 속도를 늘려주면 파장이 짧아져요. 드브로이에 따르면 람다는 mv분의 h니까 v가 커지게 되면 파장은 짧아지죠.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회절 때문에 작은 것들을 보게 되면 작은 것들을 지나가면서 회절이 일어나서 이 상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회절이 잘 안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것들은 더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지금 보면 가시광선하고 전자선 파장이 약 100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전자선을 얼만큼 가속시키냐, 얼만큼 빠르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한 1000배 정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현미경을 쓰는데요. 그러면 현미경으로서 쓰려면 렌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자선은 유리 렌즈 같은 걸 통과해서 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자선 코일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렌즈라는 걸 사용해서 전자를 휘게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현미경처럼 쓰는 겁니다.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광학 현미경,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는 현미경은 이쪽에서 빛을 쏴주면 빛이 통과해서 시료를 통과해서 그걸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신벌레 관찰하면 되겠죠. 자, 전자현미경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사 전자현미경하고 투과 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주사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캔이라 불러요.
스캔 들어봤죠? 스캐너 읽어내죠. 스캔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쏴서 거기에서 반사돼서 튀어나오는 것들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 이제 뭐 문서 같은 거 스캔한다라고 하죠. 스캔하는 거는 문서를 올려놓고 문서에다가 빛을 쏴줘서 그 반사되는 빛들을 읽어내서 컴퓨터로 저장하는 걸 스캔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주사전자현미경은 시료에다가 전자를 쏴줘요. 그럼 시료에서 부딪혔다가 튀어나온 전자들을 검출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어려운 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어두운 곳에 물체 하나 갖다 놓고 플래시를 팡 터트리는 거예요. 그럼 플래시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빛이 튀어나오죠. 거기서 반사된 것들을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빛을 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전자를 쏘는 거예요. 전자를 빵 쏴서 전자가 튀어나온 것들을 검출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가 잘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코팅을 해줘야 돼요. 코팅을. 금속으로 시료를 코팅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속 코팅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신벌레 같은 경우 얘는 죽었을 거야. 금속으로 코팅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투과전자현미경은 지금 광학현미경하고 조금 비슷해요. 여러분들 광학현미경 써본 사람들은 보면 시료가 얇으면 그 빛이 통과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전자를 투과시키는 거예요. 전자가 투과되려면 얘가 에너지가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투과전자현미경이 가속 전압이 더 높습니다. 그럼 전자가 더 빨리 움직이겠죠? 전자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파장은 어때요? 짧아지겠죠? 파장은 짧아지니까 더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과전자현미경은 시료를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빛을 읽어내는 방법이 좀 달라요. 주사전자현미경은 스캔, 전자를 쏴서 쭉 훑어내면서 읽어낸다. 투과전자현미경은 말 그대로 전자선을 투과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스캔을 하는 잠시만요. 스캔을 하니까 겉에 집신벌레의 표면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사전자현미경은 시료의 표면을 읽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투과전자현미경은 시료의 내부 구조를 읽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엑스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용도가 조금 달라요. 자, 표면을 읽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 사진 자체는 2차원이지만 사진을 잘 보면 3차원 구조를 조금 알 수 있죠. 각도를 달리해서 찍으면. 그래서 얘는 시료의 3차원 구조를 알 수 있고요. 투과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구조, 평면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시료에 먼저 작업이 하나 필요해요.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금속으로 코팅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금속 코팅이 필요하고요. 투과전자현미경은 어때야 되겠어요? 투과를 해야 되니까 시료가 얇게 썰려야 되겠죠. 그래서 시료를 얇게 썰어줘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사전자현미경하고 투과전자현미경 여러분들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가속장치에서 방출된 입자가 진공상자 안에서 움직인대요. 그리고 네 종류의 입자 ABCD의 질량과 속도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물질파 파장을 물어봤어요. 그럼 물질파 파장은 람다는 HP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러면 HMV가 된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뭐 거의 다 됐죠. 여기 질량, 속력, 질량 이렇게 다 표현됐잖아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내면 되지. C를 M의 V라고 해볼게요. 그럼 D는 어때요? D는 질량이 C의 3배죠. 그럼 얘는 3MV겠네. A는 어때요? 속력이 3배네. 3V네. 얘도 3MV. B는 3배니까 9MV.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물질파 파장이 가장 긴 녀석은 누구예요? 물질파 파장이 가장 긴 녀석. C겠죠. MV로
제일 작은 파장이 제일 길다. C가 제일 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하고 D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는 B가 물질파 파장이 가장 짧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다. 맞죠?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파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빛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유리로 만든 렌즈 사용하나요? 아니고 자기 렌즈 사용해서 전자선을 굴절시킵니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시료의 표면 구조를 알 수 있다. 맞죠? 주사전자현미경에서 S가 스캔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투과전자현미경은 시료의 내부 구조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사전자현미경은 TE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그래서 뭐 방출하다, 투과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극판 사이에 전압을 가해서 전자를 가속시킨대요. 자, 가속을 시키는데 전압이 높으면 더 빨리 가속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지금 V로 가속하는 거랑 EV로 가속하는 거랑 속도가 누가 더 빠르겠어요? 얘는 속도가 느리고 나는 속도가 빠를 거죠? 방출된 전자의 운동량과 물질파의 파장을 옳게 비교한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가랑 나랑 운동량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크죠? 왜냐면 속도가 더 빠르니까. 자, 물질파 파장은 누가 더 커요? 람다는. 근데 우리 람다는 어떻게 썼어요? HP라고 썼죠? 그러니까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값이었죠. 그래서 물질파 파장은 가가 더 길다, 나가 더 짧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은 나가 더 크고 파장은 4번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호일에 X선을 조여줬을 때 회절무늬, X선 대신에 전자선을 조여줬을 때 회절무늬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전자도 빠르게 가속시키면 어떤 성질을 띈다? 파동의 성질을 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자선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그건 아니고요. 물질파의 일종인데 얘가 파동성을 가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X선도 전자와 같은 입자로 볼 수 있다. 니은 설명 자체는 맞죠. X선도 빛도 전자와 같은 입자로 볼 수 있는데 이 실험은 회절하는 실험이잖아요. X선 갖고 광전 효과를 만들었다. 이러면 입자로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회절 실험을 한 거니까 X선의 파동성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안 돼요. 전자선도 회절을 일으키는 파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설명이 맞겠죠?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몇 개 풀어봤고요. 요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다가 다음 문제도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